평생 사건을 쫓았지만 결국 그의 기억에 남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주 경찰서 유일제 지능범죄 수사팀장이 이번 달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피의자 그리고 기록 속에서 경찰의 시간을 살아온 그는 직장인 경찰을 떠나 이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건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복을 벗기 전 그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경찰 제복을 처음 입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좀 특수학교다 보니까 제가 졸업식 할 때까지 그 제복을 입고 졸업식을 했어요. 그 제복에 대한 좀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터였는데, 물론 기억나죠. 경찰 들어와서도 저희가 이제 경찰 학교를 마치고 정식으로 임용이 되어서 여수 경찰서로 발령 나가지고 첫 발령 받은 날이 1994년 9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역전 파출소에서 네. 직원이 나와서 제 가방을 받아주던 그 기억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복을 저희들이 이제 입을 날이 많죠. 또 제 근무복을 입는 부서하고 또 사복 부서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근무복을 입는 부서만 가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통조사계, 경무계 또는 경비계 또 민원실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복 입는 부서가 어쨌든 내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사복 부서인 형사수사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터뷰를 하러 우리 팀장님 사무실 갔었는데 역시나 선거 이제 좀 끝나고 나서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또 수사에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긴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지금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냥 32년을 그냥 보면은 아주 짧아요. 엊그제 같아요, 그게. 근데 돌이켜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수에 살다 보면은 제가 안 가본 길이 없고 안 가본 곳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뭐 어디 교통사고 조사기 근무할 때는 어디 산길에서도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 가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그거 지날 때마다 그게 마치 영화처럼 그 장면들이 쭉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건들이 나지만은 그 어떤 근무했던 부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교통조사기 있을 때는 주로 교통사고, 강력팀에 있을 때는 뭐 살인, 강도 또는 화재, 마약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능팀에 있을 때는 어떤 뭐 공무원 범죄 또는 특별법에 따른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현장들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 사건이 기억난다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잊지 못할 어떤 사건들을 꼽으라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 약간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많이 좀 달라졌던 점들이 좀 혹시 있으면 어떤 점들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막 들어왔을 때 이제 컴퓨터가 막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제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인터넷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사용 전과 사용 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옛날에 경찰들 저희들은 어떤 그 약간 경계선에 있고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좀 이무역 형량 들어올 때 경찰이 현대화되기 전과 후에 경계선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가장 다른 거는 뭐냐면은 사실 전에는 조금 불친절하고 그러더라도 그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명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본인이 노출되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경찰이 예전 경찰과 또 지금 경찰로 많이 달라지는 시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막 기자 생활하면서 저희도 경찰서를 출입했었는데 그때는 우리 뭐 다이어리라 해가지고 다음 사건 다음 날 오전에 아침에 조기에 그때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다 이렇게 수기로 해서 그렇죠. 그래 보고 이렇게 이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제 그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더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투명하게 예. 그리고 경찰에 대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야지만 서로가 시민들이나 우리 경찰이나 서로 이해나 아니면 소통에 대한 근간들이 좀 마련됐다고 좀 봐야겠거든요. 네, 그렇지 못했던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이제 파트를 좀 많이 다니셨잖아요. 뭐 네. 수사 파트, 아무튼 무슨 뭐 여러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경찰이라는 직업이 우리 네. 팀장님이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사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40대까지는 나는 같은 부서를 근무 안 하겠다. 네. 왜냐하면 여러 부서를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수사경찰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경과가. 네. 수사경과가 생기면서 제가 교통조사계도 범수사부서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앞으로 수사경과를 갖고 수사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통조사부터 강력팀, 형사강력팀, 경제팀, 지능팀, 또 여청수사계 아마 간첩잠도 수사해놓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의미를 둔다면은 중간에 수사경찰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요. 또는 파출소장으로 나간다든가 좀 센터로 좀 한적한 곳으로 간다든가 하는데 저는 수사경과 받은 일의 지금까지 수사경과를 떠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조금 남다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조금 이제 업무적인 부분 우리 이제 현재 우리 지능수사팀의 우리 팀장으로 좀 근무하고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옷을 이렇게 벗는데 보통 우리 지능수사팀 그냥 시민들이 낯설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통이나 아니면 뭐 수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능수사팀이라고 이렇게 하냐면 예. 약간의 좀 큰 사건 아니면 조금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이 팀은 어떤 걸 혹시 다룬 팀입니까? 이제 그 수사과 중에서도 각그 팀이 좀 나눠져요. 또 뭐 형사에서도 강력과 또는 뭐 형사 당직팀이 있듯이 수사에서도 수사과 경제팀, 옛날로 말하면 경제팀, 요즘 통합수사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지능범죄팀, 옛날에는 사이버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흡수가 됐고, 저희 이제 지능팀은 조금 일반 수사하고 다른 게 어떤 경제범죄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특별법을 많이 취급합니다. 최근에 이제 예를 들자면 현재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범죄 또는 뭐 환경 관련, 보험범죄,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또는 공무원 범죄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특별법을 많이 취급을 하고 또 액수가 큰 사건들은 저희 지능팀에서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각 서마다 조금씩 그 배당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보이스피싱도 저희가 있었고 지금 이제 형사 강력으로 와 있죠. 그 다음에 투자 리딩방 사건도 했었어요. 근데 선거범죄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통합수사팀으로 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약간 특별법 위주로 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이 뭐냐면 뭐 공무원 범죄나 네. 아니면 뭐 정치적인 것들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 우리 팀장님께서 그 지능팀에서 근무하시면서 꼭 그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요것은 요 사건은 내가 꼭 그 기필코 좀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수많은 사건 중에 특별하게 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들이 조금 있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그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오고 또 첩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전자금융거래법 있잖아요. 이제 그게 보이스피싱의 하나의 파생된 건데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게. 액수가 너무 크고 또 투자 리딩, 요즘 사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주로 사기는 통합수사팀에서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 그 다음에 노쇼 또는 보이스피싱 그런 걸 했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근데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한번 추적을 해서 끝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사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액수가 뭐 보통 억 단위거든요. 피해가. 그래서 이제 추적해서 이제 이거 뿌리를 안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운영하는 그 총책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캄보디아라든가 중국 그런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 그러더라도 우리 팀에서 한번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사건들이 조금 있긴 있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이스 피싱도 사기의 일종인데요. 네. 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범죄라는 게 아주 역사 이래로 있었죠. 살인 사건도 있었고 사람 때리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 방법이 네. 때려 죽인다, 네. 칼로 죽인다, 폭주를 죽인다. 근데 이게 보이스 피싱이 사기의 일종이다 보니까 사기는 계속 지금 진화하는 추세예요. 지금 예전에야 돈 빌려주고 안 갚으면 사기였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법도. 그러니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기술에 따라서. 만약 휴대폰을 쓰지 않는다면 사기 안 당하죠, 요즘은. 근데 휴대폰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그 범죄 방법도 진화를 합니다, 이것이.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게. 그래서 경찰 혼자만으로 막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도 은행권 또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또 뭐 이런 금융기관이라든가 그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와 덧붙여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능 범죄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주십시오. 이제 지능 범죄가 여러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무원 범죄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이제 주로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 네.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좀 당하기 쉬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네. 그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투자 사기 또는 뭐 로맨스 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일단 휴대폰을 쓰지 않으면 안 당하죠. 근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뭐가 이게 범죄고 내가 이게 유형을 좀 알면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게 미끼구나. 그거를 깨우치기만 하면은 그거는 이게 범죄구나 알면 안 당해요. 그런데 이게 모르다 보니까는 당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최근에 나온 어떤 유형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라든가 최근 사례라든가 그런 걸 알면 그 단계가 있어요. 이게 사기애가. 그러면 미끼를 던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낚시와 비슷하게. 그러면 이게 미끼구나 아닌구나 판단만 하면은 내가 이거는 미끼구나 알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다 많이 그걸 알지만은 알면서 당해요. 네. 그러면 저도 항상 궁금해요. 경찰관으로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왜 당할까? 결국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프로에도 좀 이게 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풍자를 해서. 네네.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직도 그게 있어요. 보이스피싱 하면 옛날에 뭐 조선족이 나와서 약간 뭐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서 네네. 그게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 방식이고 최근의 방식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 휴대폰에 보면 정말 교묘하고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나한테 온 것이 미끼구나 이걸 판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간단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인터넷에서 뭘 보내라, 인증해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휴대폰에서는 인증서를 눌러달라, 뭘 사진을 찍어 보내라, 돈을 보내라. 그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내 인증서를 누르는 순간에 내 인감증명서를 떼서 그냥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 관리를 잘해야 되고 항상 그 다음에 함부로 뭘 누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내에 대한 어떤 공격이구나. 그걸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확률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걸 알고 대응을 하면은. 근데 그게 좀 있어야지 되겠네요. 이렇게 경찰에서도 뭐 대대적인 홍보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후에서는 그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막 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처럼 사례라든지 이것을 경찰이나 아니면 시나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합동을 해서 특히 좀 그쪽에 약간 소외된 뭐 노령층이나 그렇죠.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화면을 좀 보여주면서 적극 우리가 그 학교 우리 초등학교 가냐 그러면 지킴이들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들도 있고 또 거기 경찰관도 파견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주에 한 번 정도 좀 큰 어떤 그런 공간에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은 좀 민간 해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좀 그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시에도 조례도 있어요. 네. 범죄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 예방 조례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관들도 많이 나가서 강의를 하고 또 온 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데 왜 당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다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비슷한데 국민들의 반 정도가 이거 예방 접종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방이 된다 그럽니다. 전파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 여수 시민 반을 전부 다 앉혀놓고 교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항상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들 학력 수능 끝나고 나면은 그 예비 경제인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걸 교육을 반드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은 이제 막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든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어떤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신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야 돼요, 교육을. 최신 사례가 이렇습니다라고 그걸 딱 말해줘야 이게 싹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라면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 정도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그 유형이나 방법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그 수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가들이 교육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뭐 교육을 하지만은 그걸 갖다 깨줘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 사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깨주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아까 내가 교육받았던 그 내용이라 금방 알아요. 그것만 알면은 그래도 상당히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아직은 며칠 뒤에는 이제 퇴직을 하시지만 역시 보덤에 들어가니까 역시 전문가다운 또 식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내용들은 이제 좀 우리 팀장님 인간적인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 살아오면서 개인의 어떤 삶들이 있었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좀 희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생활 습관이 거의 같아요. 매일매일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해서 7시 반 도착. 그 다음에 수사 서류 결제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물론 뭐 자기가 일을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미룰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좀 안 돼요. 미룬다든가 이런 게.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결국은 어디다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 업무에 많이 썼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 개인의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또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내 생활보다는 내 시간보다는 좀 업무에 많이 좀 쏟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족 이야기인데 혹시 가족분들이 팀장님이 이제 경찰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고 뭐 결혼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좀 경찰 살아온 우리 팀장님을 좀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현재?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은 안 하지만 약간의 불만의 표시가 있겠죠. 네.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애들 어렸을 때 어디 놀러를 가자 또 그런 거 계획을 짜는데 어떤 제약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또 아니면은 그 출퇴근할 때 같이 좀 데려다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발령이 나서 타사로 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적었고 젊었을 때는 오로지 이제 또 일도 해야 되고 진급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번 날에 도서관 가면은 저녁에 12시 내려오고
또 그때는 그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좀 가족에서도 약간 좀 트러블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러다 이혼하겠다.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집에 집사람도 하는 일이 있는데 집사람은 집사람 일을 해야 되고 저는 또 내가 어떤 또 회사에 필요하니까 내가 좀 진급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이제 애기를 누가 봐줘야 되냐.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좀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뭐한 말이지만은 저도 이제 경위 때 아,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집안이 이혼하겠구나 생겨서 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포기를 하고 내가 그러면 조금 덜 앉을게. 이제 그래서 덜 앉게 됐는데 좀 핑계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이 가슴 속에는 항상 뭔가 남아있어요, 그게. 내일 모레 퇴근하지만, 퇴직을 하지만 지금도 뭔가 이루지 못한 뭐가 좀 있어요, 그게. 예. 근데 이제 남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대신에 다른 쪽으로 내가 진급한 것보다 조금 더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얻었다면은 그것 좀 위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애들이 잘 커졌고, 집사람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사히 또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쉬움은 좀 뒤로 하고 조금 또 얻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그 가족이 좀 이 경찰 생활하면서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가장 크게 미안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렸을 때 애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람은 집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저는 또 이쪽에 근무가 일정하지 않고 또 비상대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뭐 주변에 옆집 할머니한테 맡긴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 어머님이나 장모님이 맨날 와가지고 애를 봐줄 수도 없고 집사람이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원망 섞인 말을 해요. 애들 어렸을 때 좀 애들 좀 봐주지. 그리고 또 그 옆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런 것이 저야 뭐 크게 그렇게는 안다지만은 집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 지금도 엄마로서 그 애들한테 그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러거든요. 아, 애들 다 자기 역할을 다 했었고 건강히 커지면 되지 뭘 그렇게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들은 좀 달라요. 어렸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같이 놀아줄 걸, 좀 잘 보살펴줄 걸 하는 그 미안함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더 이상 안 미안해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속으로 조금 좀 찔리죠, 제가.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네. 그 집사람이 애들한테 미안했던 게 뭐냐면 저희도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애를 누가 맡기고 가는 거 네, 이게 또 저희라고 또 예. 아내들하고는 엄마들하고는 약간 좀 틀린 어떤 그런 모성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되게 좀 다르죠.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 직장 유치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네. 또 배려도 많이 해주고 휴가도 많고.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유치원도 없었을 뿐더러 그 뭐 육아 휴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 이제 출산휴가 하루 줬었거든요. 옛날에 그 정도 줬었는데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지금은 또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안했고 저도 이제 비번 날 그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당직 근무하고 그 다음날 가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제가 이제 덕중 중앙아파트 살 때인데 지금은 이제 싹 개발했지만 그 앞에 몇 둥 있었어요. 몇 둥. 애들 거기 놔두고 제가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애들 데리고 와서 좀 놀아주다가 그 몇 둥에서 제가 잠이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애들끼리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보면은 되게 좀 미안하고 좀 더 같이 놀아줄 걸.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의 공통적인 그런 점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역시 이제 반대로 생각하냐면 팀장님께서 오랜 경찰관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반대로 힘든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가족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들도 뭐 순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이죠. 네. 이제 젊어서야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애들 태어나고 커가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애들 달라지고 그때는 기쁨이죠, 기쁨. 지금도 사진을 보면은 그 애들이 커갈 때 모습은요, 행복한 모습이 막 보여요, 사진에도. 근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고등학교 보내야지, 대학 보내야죠, 또 군대 가야죠, 직장 잡아야죠.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젊었을 때는 애들도 좀 표출을 했어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와서는 그걸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말로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말을 해요. 집사람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거를 젊었을 때는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싸더라고요. 이게 가족이니까. 그랬을 때 그 미안함이 조금 이제 좀 완화되고 좀 위안이 되고 뭔가 그래도 내가 애들이 좀 고맙고 또 뭔가 보상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들도 경찰관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부모들이 자기 좀 직업을 따라하지 마라고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뭐 그거 보면서 또 위안도 되실까? 그런 게 위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위안이 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경찰 들어간다 했을 때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오고 교수 집안에 교수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경찰 집안에 또 경찰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직업인데 쉽지 않은 직업인데 그걸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뭐 애들을 말릴 수도 없잖아요. 또 지가 뭐가 처음부터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그래서 경찰이 좀 익숙한가 보다. 경찰을 가야 되겠다. 또 이제 전공을 약간 법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사실은 2학년 마치고 코로나 때 학교가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 빨리 해서 경찰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경찰 들어왔는데 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막 경찰관을 막 해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그걸 말릴 수도 없지만은 또 그걸 해라고 권유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또 합격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좀 응원을 해주고 싶고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나고 또 우리 아들은 아들이니까 너도 잘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제 팀장님이 아니고 이제 뭐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이제 보낸 시간이 좀 많아질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한 시민 팀장님이 아닌.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후에 좀 어떤 분명히 계획을 잡고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삶을 좀 그리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이제 경찰 생활 하다 보면 제약이 많아요. 특히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관들은 엄청 제약이 많습니다. 함부로 전화도 못 합니다. 함부로 만나지도 못 합니다. 어떤 장소 가지도 못 합니다. 선거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이제 늘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 경찰관들 정말 재밌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화려하게도 살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조금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야, 우리가 화려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데서 너무 누추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 대신에 저녁에 네 발 뻗고 자는 게 행복 아니냐. 좀 모양새는 빠지지만 발 뻗고 자고 우리가 꺼리낌 없이 살면 되는 거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옷 벗고 나와봐라 춥더라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동안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어떤 그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난 사람들도 하고도 또 격의 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는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작은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취미 생활도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솔직히 책도 좀 읽고 싶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도 좀 하고 싶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조금은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싶고 또 내 일을 찾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뭐 놀고 싶은 영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일도 좀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시민으로 돌아오면 또 이렇게 뭐 거리에서든지 아니면 또 인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역에서 되게 많이 퇴직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찰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삶과 새로운 어떤 또 팀장님의 삶 자체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뭐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또 지역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좀 우리 직장을 나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좀 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우리 그 후배 경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경찰 업무가 뭐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근무 하루하고 바로 사표를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 동기 중에도 하루 근무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기 때문에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배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막 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야 길은 알지만은 그 구체적인 세밀한 데 들어가면 요즘 젊은 사람들 훨씬 일을 잘해요. 이제 단지 처음이니까 길을 몰라서 그러지 조금 가르쳐 주면 오히려 더 잘하고 또 최신 어떤 기법들도 많이 사용하고 잘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경찰관으로서 이제 자꾸 요즘 뭐 MZ 세대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이게 직업화되니까 경찰이 그래도 옛날에는 약간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주장을 굽힘없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약간 어디 가서도 약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을 다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경찰은 늘 조심해야 될 게 말과 행동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그 직업인데 그 어려운 사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 그 험한 현장을 누가 갈 것이며, 물론 뭐 다른 기관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조차도 꺼리는 그런 현장을 경찰은 가야 돼요. 내가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너무 회피하지 말고 또 사람을 너무 그걸 갖다가 내 시각에서만 상대방을 보면은 저 사람 피의자 또는 범인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입견을 갖지 말고 경찰이 잘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투라든가 행동이 좀 거칠어질 수가 있는데 그걸 늘 의식을 하고 상대방도 사람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항상 그래요. 그게 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순화시키는 게 그 어떤 막 화를 내고 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우리 가정폭력 있어가지고 그 우리 전문 기관에서 나와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거칠게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협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나 그런 말 안 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당신은 나랑 똑같은 아빠인데 나 이해한다, 충분히. 단지 위치가 다를 뿐이지.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순한 양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은 참고 좀 부드럽게 사람을 대해주면은 모든 일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다 했네요. 답을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굳이 방금 말씀해주고 싶은 말과 특별하게 우리 후배들한테 꼭 이것만큼 내가 가면서 당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면 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업무적으로 일을 잘못하면 나중에 경찰은요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일을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경찰은요 일을 잘못하면 수사경찰 특히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돼요. 이게 항상.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절차와 규정이 어딘가에 있다. 또 그 규정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있잖아요. 너무 배려를 하다 보면 또 업무적으로 동정을 하다 보면은 내가 위법을 하게 돼요. 그게. 그런 사례가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와주더라도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갖다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 위법하면서까지 내가 도와주다가는 나중에 내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내가 살아야지. 좀 냉정한 말입니다만은 내가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만 우리 팀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과가 있고 서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내 하나로 인해서 이 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을 준수해달라. 절차를 준수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고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정성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좀 인간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조금만 좀 배려해주면은 모든 일에서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은요, 아는 게 좀 많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뭐든가 다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모르면은 나중에 내가 그 절차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면 내가 뭐 좀 편해요.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요. 봉사가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면 앞이 훤히 보여요. 그럼 훨씬 쉽게 갈 수 있고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야만이 국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요. 악만 질러 악만. 모르면은 소리만 지르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를 해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 만난 여러 가지 뭐 시민들이 있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밖에 뭐 있는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 만나는 직업이고 그렇죠. 사람 관계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혹시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 이 사람이 어떤 분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건 처리하는데 뭐 수많은 사건을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은 많습니다만은 이제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떤 사건을 받고 현장 가면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우리 전남병원에서 환자가 들어왔는데 사람만 데려두고 가버렸다. 그런 신고인데 쭉 추적을 해보니까 개인 택시가 태워다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를 찾아가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택시 부부 간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자를 갖다가 폭행을 해서 그 여자가 결국 죽었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네. 못하겠지만은 좀 인간이 겸손은 좀 하지. 조금만 내가 겸손하지. 물론 화가 나고 하겠지만은 내가 응징을 거기까지 꼭 해야 됐을까. 또 한편으로 그 부부간의 어떤 그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그 부인이 그 상대방을 응징을 했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네, 내가 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그 가족 간의 문제, 인간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런 사건이 좀 기억나고 결국은 그 결말도 어마어마한 일로 끝났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중간에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숱하게 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그죠, 많은데 그죠. 딱 막사인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예전에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모습과 현재의 경찰의 모습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많이 경찰을 좀 신뢰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간혹 보면 언론에 터지는 여러 가지 좀 경찰에 대한 어떤 비위나 경찰의 일탈적인 행위들이 좀 보였거든요. 극소수라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경찰을 믿고 의지하고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게 시민들이 좀 더 경찰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가는 우리 퇴직하는 우리 팀장 입장에서 경찰은 앞으로 향후 어떤 좀 모습으로 시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옛날에 경찰은 말 그대로 안전만 유지를 했어요. 범인 잡고 그냥 질서만 유지했는데 지금은 어떤 그 대한민국 경찰이 제가 봤을 때도 세계에서 이런 경찰이 없습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단순히 범죄만 예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피해 회복까지도 경찰이 다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찰이 어떤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겠죠. 근데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그 어떤 경찰관들이 특별히 누린 건 없어요. 사실은 일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거지만은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그걸 마치 나에게 주는 어떤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 그 어떤 흥망성취를 보는데 마치 이게 잘못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에게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그걸 남용을 한다든가 그걸 함부로 내 개인에게 준 권한을 착각을 하면요. 나중에 똑같은 꼴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경찰은 항상 그 형사소송법 이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물론, 사건이 많다 보면은 조금 이게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죽을 똥 살똥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항상, 늘 모든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공정하게. 밖에서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누구 통하면 내가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 찾아간다, 누구를 백이라고 일명 들었는데 백을 들이대고 하는데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항상 A는 지키되, 거기에 휘둘리다든가 어떤 그게 내 개인의 어떤 그 뭐랄까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그런 거를 담아가지고 내가 일처리 했을 때는 나중에 정말로 한 불과 몇 년 안 가서 이 경찰이 또 견제당하고 또 그런 어떤 뭐랄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힘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항상 잊으면 안 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법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는 그냥 생각해보면 압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것이 아닌가 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이제 물론 뭐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어떤 감이 돼가지고 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은 경찰은 어쨌든 간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 연간에서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네. 끝나면 이제 경찰로서의 이제 마지막. 그런데 떠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시민들이 있잖아요. 끝으로 그 경찰로서의 마지막 우리 시민들한테 좀 당부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요즘 이제 경찰관이 이제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시민들도 그렇게 막 경찰한테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옛날은 뭐 별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들도 많은데 그래도 요즘은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느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 중에서도 조금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최후의 보루는 이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경찰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알릴 수는 없지만은 사회 각 구석구석에 경찰관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여기 이야기하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구전일이라든가 물론 다른 기관도 있지만은 그 현장에 항상 경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경찰관도 힘이 납니다, 힘이. 경찰관 힘이라고 즐거운데 왜 시민들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금 응원을 해 주시고 좀 좋은 시각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경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물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막 업무에 치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소고발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의심하지 마시고, 경찰관이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처리가 됐다 해가지고 그것이 경찰관이 어느 편을 들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자기 어떤 확신을 갖고 또 법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경찰관을 고소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무조건 고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만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관들한테 너무 막 그걸 갖다가 의심을 하고 또는 막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또 왜곡해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직분을 다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팀장님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그 경찰을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정말로 저는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말 그대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조금 더 뭐 지금은 많이 아니까 지금의 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많이 노련해졌잖아요, 사람이.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젊었을 때는요, 정말로 저는요, 어떤 자부심과 근기로 똘똘 뭉쳤었어요, 그때는. 근데 솔직히 이제 조금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계급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직에 옛날에 모르잖아요.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조직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좀 보여요, 이제 나중에. 이 부조리와 비리와, 어떤 그 구조적으로 약간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해서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속으로 좀 삭혀야 되고,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죠, 그것이. 그런데 해서 내가 이 조직에서 뭐 저 혼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이라는 게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그런 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내가 잘 사귀고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내가 근데 어느 편으로 설 것이냐, 어느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경찰 된다 해가지고 또 다른 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조금 자기 어떤 주관대로 딱 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시간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팀장님의 과거가 잘 수고했거든요. 한 사람의 얼마 안 되는 저희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반출해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가장 포인트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은 어디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건 결국 뭐 직업적인 어떤 경찰이다 아니면 뭐 기자다 아니면 공무원이다 이걸 떠나서 개인적인 어떤 대다수의 전부의 어떤 보통의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않을까. 근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공직자분들이 여기서 선출직을 빼고요. 공직자분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몇 번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들 참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어떤 삶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탈하게 건강 해치지 않고 뭔가 그래도 그 한 30년 이상의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퇴직을 한다는 게 나름의 그 부분들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 갖고는 굉장히 크나큰 저는 굉장히 큰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그 밖에 공무원들 퇴직하는 분들 보냐면 저는 그냥 안 보였거든요. 진짜로 야 저분들은 진짜 얼마나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온전하게 퇴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다면 그래서 참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들이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자기 노력과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 노력과 자기에 대한 겸손함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그 끝으로 우리 퇴직 후에 누군가가 어떤 시민이 아니면 다른 지인들이 우리 팀장님께 어떤 경찰이었냐고 묻는다면 혹 우리 팀장님이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가요? 이제 여수라는 뭐 도시가 있지만 사실 좁습니다. 그냥 알아요. 또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수많이 거쳐가고 접촉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저를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누군가는 저와 한 번쯤이라도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늘 옛날부터 경계를 했던 것이 혹시나 제가 만나면 그래요. 혹시 제가 서운하게 했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경찰을 하다 보면요. 그죠. 그 본의 아니게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앉은 자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혹시나 그 사람한테 뭐 모멸감을 주었다든가 또 함부로 대했다든가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옛날에 내가 비록 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했지만은 수사관이라 해가지고요.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 사람도. 누군가를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수에서 수많은 사람 거쳐갔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또는 뭐 옛날에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경계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나중에 언제 만나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내가 구속이 설령 됐더라도 저 사람 나한테 할 일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뭐 경찰을 할 일을 했는데 나를 무시하진 않더라. 좀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경찰관이었지만은 그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 뭔가 남들을 좀 도와주는 것 같더라. 그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했는데 그게 나한테 힘이 되었고 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를 좀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우리 그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오늘 우리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애들 어려서부터 쭉 왔는데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제가 방 한 칸에 살 때 애들 둘이 하고 네 명이 딱 누워가지고 그냥 방 하나에 한쪽에는 분유통 있었고 한쪽에 애들 둘이 쭉 눕고 네 명이 누워 있을 때 그때 방 한 칸에 살 때가 오히려 지금 보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부인들이 그러지 뭐 부인들은 불만이 많죠. 그 옛날 이야기 하면은 저야 당연히 내 일을 위해서 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부인들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항상 뭐 그런 말도 안 했죠. 당연히 내 할 일 했는데 뭐 그렇게 불만을 갖냐 그렇게 했겠지만은 지금 와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했을 때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애들이 다 견뎌냈고 또 집사람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집사람도 일을 하는 입장인데 늘 바빠요. 집사람이 이제 휴가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 밝히기 그렇지만 학원을 해요.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휴가 낼 수 있잖아요. 집사람 휴가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년을 저보다 많이 일을 많이 해왔어요. 처음에 뭐 개인적인 거지만은 뭐 초반에 어렵잖아요. 결혼 막 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밖에 가서 과외하고 또 집에 얼른 와가지고 애기 젖 먹여놓고 또 가고 또 학원 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여유가 있지만 너무너무 집사람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꿈이 뭐냐면은 딱 2년이나 3년 후에 집사람이 딱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당신을 위해 살면 좋겠다. 제 목표가 그겁니다. 2년 아니면 3년 후에 집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완전 자유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애들이야 뭐 결혼을 자기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제 개인적인 거는 애들은 또 직장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아갈 것이고 집사람이 조금 이제 많이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일을 해왔는데 저는 퇴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지금도 일을 해요. 그래서 한 2년 내지는 3년 후에 집사람이 은퇴를 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